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조직은 행안부 소속이죠. 의결기관입니다. 시경위와 달리 행정관청이 아니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7명이죠.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면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겠죠. 위원장은 비상임 중에서, 상임이 아니죠. 비상임 중에서 호선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직무대리는 상임위원 그리고 연장자 순이 되겠습니다. 호선을 하는 위원회가 몇 가지 있었죠. 굳건하게 언손에 호한다 했습니다. 국경이 인권이, 언손은 언론위원회 손보이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발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관계 경찰 공무원은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자,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행안부 장관이 나올 리가 없겠죠. 승진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위원은 경검, 국군, 당선 여기서 나온 다음에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국가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는 당연히 결격 사유가 되겠죠.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안 되죠. 청장은 2년이고 중임이 안 되죠.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비상임이죠. 1명이 상임인데 이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아닙니다. 상임위원은 정무직이고 차관급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장하고 같은 급이죠. 2명은 법관 자격으로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됩니다. 특정 성별의 10분의 6,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죠.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합니다.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시경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분보장은 중대한 신체 정신적 장애 외에는 의사에 반해서 면직이 안 됩니다. 직권 면직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대한 심신장애로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결 요구는 위원장이나 행안부 장관은 할 수 있지만은 경찰청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국정위가 경찰청을 감독을 하는데 피감독자인 경찰청장이 그 한 위원을 지목을 해가지고 저 사람 신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번 해주시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는 없겠죠. 위원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소청위에서는 금고 이상 형벌을 받았거나 장기 심신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금고 이상 형벌이라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이것하고 이것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회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문자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주인, 부업, 자재, 시비로 관청에서 따져보는 것이죠. 주인이 부업으로 뭘 팔고 있었는데 그 물건에 자재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관청에 가서 따져보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인권보호 개선을 하죠. 공무원의 부패 방지, 그리고 국가경찰 사무 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업무 협조가 있을 때 이때는 국경위에서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국가경찰 사무 안에 들어간다면은 어차피 경찰청의 업무니까 이것은 국경위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고 경찰청장이 판단을 해서 어차피 우리 일이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청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 사무 아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협조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국경위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죠. 제주도에 그 자치경찰을 지원할 수도 있고 시경위 위원을 추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법령이나 정책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고 시경위 의결에 대해서 제의 요구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시경위에서 한 의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국경위에서 그 제의 요구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신제 보호나 공안질 유지에 대해서 시책 수립도 해야겠죠. 비상사태에서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명령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밖에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회의에 붙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위원장은 안 들어가죠. 위원장이 회의에 붙인 상황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심의에 붙일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은 단순하게 위에 보면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경찰청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나 경찰청장만 가능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주임 부업 자재 시비 관청이 나오는 겁니다. 장관하고 청장이 회의에 붙인 것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정위는 경찰청장 임명할 때 동의권의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소속은 행안부지만은 사무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정기회는 한 달에 2번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청장이 소집하는 것이 아니죠. 임시회는 장관이나 위원 3명, 경찰청장이 위원장에 소집 요구를 합니다. 직접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에다가 소집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두 문자로 암기를 하면은 국경이죠. 그래서 국경 관세청이 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정기회는 2번이죠. 정리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공항이나 항만에 나가면은 그 세관이 있죠. 관세청에서 세금은 정리를 해줍니다. 의결 전족수는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시경률을 보겠습니다. 시도지사 소속이죠. 2개의 시도청을 두는 경우에는 2개의 시도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이렇게 2개를 둘 수가 있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한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관청이 되겠습니다. 국경위와 마찬가지로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한 명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이제 비상임위원이 되는 것이죠. 아까 국경위에서는 1명이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6명이 비상임이었죠.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국경위는 호선회죠. 1명의 상임위원은 시도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위원장이 제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또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은 지방적 공무원 정무직으로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연장자 순이 되겠습니다. 국경위하고 같습니다. 자, 위원회 구성은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는데 의장 국감추죠. 시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국경위에서도 1명을 추천하죠. 시도교육감이 추천합니다. 교육감이 추천하죠.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이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그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또 2명을 추천합니다.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을 해버리죠. 나머지는 다 추천하는데 어차피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니까 자기가 추천해서 자기가 임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기가 바로 지명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7명이 구성이 되는데 다른 경우는 1명씩인데 시도의회는 2명을 추천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죠. 시도의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명 정도 추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1명만 하면은 좀 섭섭합니다. 2명 정도는 추천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국경위에서 추천을 하지만은 청장은 추천하지 못합니다. 청장은 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때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공제에 나오지는 않는데 틀린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정 성별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고 위원 중에 1명은 인권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 의무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경위에서는 2명의 법관을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1명의 인권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노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안 되겠습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여기까지는 국경위와 같죠. 다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있죠. 1년 미만이니까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해준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분 보장은 같죠. 형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소청위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벌 그런 말이 있었죠. 자격 요건을 보겠습니다. 판검변 경찰에 들어가 있죠. 5년 이상 근무했다. 아까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공판검 열변조였죠. 그래서 10년 이상 경력이 돼야 되는데 시경위는 5년 이상으로 하니까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또 5년 이상 근무했다. 교수로 5년 이상 근무했는데 여기도 조교수가 나오죠. 조교수가 나오는 것은 국가수사본부장과 시경이 두 개만 있습니다.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목을 갖춘 사람이니까 사실상 시도지사가 찍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격 사유를 보겠습니다. 경금, 국군, 당선, 공이 들어가 있죠. 국정위는 아까 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안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국공립대 조교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결격 사유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국공립대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교수들은 바로 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방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는 당연히 결격 사유가 되겠죠. 위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고 권한 남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무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공제에서 인용된 거, 진한 것만,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청장의 임용과 관련해서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하죠. 시도청장을 임명을 할 때는 경찰청장은 시경위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한다는 의미가 되고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감사는 직접 하지는 못하고 감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한 요구도 할 수가 있죠.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이렇게 폐지도 할 수가 있고 비상사태에서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의 협력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시도지사나 시도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회의에 붙인 사안이 되는데 이때에도 국경위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의제를 심의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시도지사나 시도청장이 붙이는 것이죠. 의견은 일반적인 사안이 되는 것이고 제2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자, 시도지사가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제2요구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할 수 있고 경찰청장도 할 수 있죠. 이때는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장관이 할 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국경위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시경위에다가 직접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제의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국경위와 행안부 장관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 국경위, 장관은 제의 요구를 하기 전에 서로가 다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의 요구를 받게 되면은 시경위는 7일 내에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치인에 이 부분은 국경위와 같죠. 제적위원회 가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을 하더라도 그것을 확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경위하고 다르죠. 국경위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출석 3분의 2죠. 여기서 출산이 참 재의결하니까 재테크다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이죠. 국정위는 2번인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위원 2사람 이상이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국경위는 3사람 이상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당히 국경위와 시경위가 공통점도 많지만은 미세하게 차이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좋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속은 국정위는 행안부고 여기는 시도지사, 의결기관에 불과하지만은 합의제 행정관청입니다. 7명으로 동일하죠. 임기는 3년이고 연임 불가한데 동일하죠. 보궐위원회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불과하지만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은 호선하지만은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임명을 해버리죠. 보통 호선을 하는 경우는 좀 파워가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위원장은 임명을 하죠. 직무대리는 상임위원, 연장자순 이것은 같습니다. 자, 위원은 상임위원이 정무직이고 위원장은 정무직이 아니죠. 두 명의 법관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됩니다. 신부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입니다. 여기서는 위원장도 정무직이죠. 한 명의 인권 전문가가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특정 성별의 10분의 1 초과 금지는 같습니다. 위원에 대한 자격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시경위는 이렇게 5년 이상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죠. 결격 사유를 보면은 경검 국군 당선 3년이 지나야 되는데 경검 국군 당선 공 3년이 지나야 되죠. 다만 이 경우에 국공립대 교수들은 예외가 됩니다. 해외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국경 관세청 정리 이렇게 국경이면 잘 암기를 해두면은 시경위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행안부 장관은 위원장에게 소집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시경위에서는 시도지사가 바로 소집을 해버립니다.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좀 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같죠. 그렇지만 제2요구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행안부 장관이 열일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치일 내 10일 내 요구해야 되고 7일 내에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제2요구를 할 때 시도지사는 요구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을 만도 해요.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국경위에서 요구를 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서로가 의견을 공유해야 되고 또 국경위에서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장관처럼 10일 내에 요구하기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7일 내에 재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의결을 할 때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다. 그러면 재의결을 확정할 수 있죠. 출사안이 참 재특허죠. 신분부장 요건은 같습니다. 초청심사위원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휘감독 관계를 보겠습니다. 경찰청장하고 국수본부장과의 관계입니다. 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해서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해야 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수본부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이렉트로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수사를 할 때는 경찰청장은 국경위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 바로 중단해야 되겠죠.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지휘할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이때는 구체적 지휘 감독을 중단하는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경찰청장이 받았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재량권이 없죠. 국수본부장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휘를 하는데 국수본부장이 이제 그만 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 고만하시죠. 이렇게 건의를 하면은 경찰청장은 반드시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찰청장과 시도청장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시도청장은 경찰청장이 시경위와 협의를 해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에 그 추천하는 사람은 여전히 경찰청장입니다. 시경위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죠. 협의만 겹칠 뿐입니다. 시도청장은 국가 업무에 대해서는 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또 자치 업무에 대해서는 시경위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수사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세 사람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죠. 시경위는 자치 업무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통해서 시도청장을 지휘 감독을 하는데 심의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 심의 의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럴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경위의 지휘 감독권을 시도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시도청장에게 아예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지감독권을 위임하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경찰청장을 넣어버리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도청장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을 보겠습니다. 시경위는 자체경찰 사무에 대해서 지휘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이때는 이제 경찰청장과 협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도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체경찰 사무의 지휘, 감독권의 범위, 위임 절차 등을 시경위 의결을 거쳐서 정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시도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장은 시도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관할구역에 소관 사무를 관장하겠죠. 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둔다. 시경위는 정기적으로 서장의 자체경찰 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를 서장에 대한 수행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바로 통보를 해버립니다. 시도청장이 아니죠. 그리고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장은 시경위의 눈치를 좀 봐야겠죠. 자, 권한의 위임과 직무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위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애 권한 중 일부죠. 그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위탁과 구분해야 됩니다. 위탁은 부탁하는 것이죠. 이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 위임 및 위탁의 기준을 보면은 위임을 할 때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이관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리고 필요한 교육을 또 해줘야겠죠. 처리 지침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맡기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있고,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이것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법할 때뿐만 아니라 부당할 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취소 정지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진 승인 등에서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맡긴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라, 또 사전에 협의를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권한이 이전이 됩니다. 업무를 맡겨놓고 사전에 나한테 다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위임한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승인 또는 협의를 받을 것을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또 예외사항도 많습니다. 예를 보면은 경찰청장이 경감위의 임용권을 시도청장에게 위임을 했죠. 위임을 해놓고 경감위나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을 시키려고 하면은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또 규정을 해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책임 소재는 이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은 이관을 받은 수임이나 수탁기관에 있겠죠. 하지만 위임이나 위탁기관의 장은 감독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처리 책임은 수임 수탁기관이고 감독 책임은 위임 위탁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임 수탁 사무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권한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수임 수탁기관의 명의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이 이번 공제실무조항법에서 처음으로 기술이 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있는데, 직무대리라는 것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고란 무엇인가? 전보, 퇴직, 해임,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후임자가 없는 것입니다. 해당 지위가 공석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휴가나 출장, 결혼 보충이 없는 휴직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종류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과장이나 서장이 휴가를 간다. 그러면 직무대리를 다 지정해놓고 가죠. 출장도 금방 갔다 오는 경우가 아니고 1박 2일로 이렇게 간다면 또 직무대리를 지정을 해야 되고, 결혼 보충이 없는 휴직 당연히 직무대리를 해야겠죠. 자,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훈령인데, 소속기관은 이렇게 되고, 직무대리 지정권자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권 상급 계급자를 말합니다. 차장을 두지 않는 시도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이것을 줄여서 이제 직제라고 하죠. 여기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에 대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직제에 보면은 그 순서대로 나오죠. 보통 경무나 기획부서의 그 과장이나 부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직제 순서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 실무적으로 건재순이라고 얘기하죠. 건재순에 따라서 대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상의 직무대리도 마찬가지로 과장의 그 건재순으로 하는 것이죠. 경무과장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경무과장이 직무대리를 합니다. 보통 직무대리의 지정,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했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건재순으로 갔을 때 경무과장이 직무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경무과장이 직무대리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서장이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른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하위 계급자로 할 필요는 없고 동일한 계급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작년에 퇴직을 하면서 12월 달로 정년퇴직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정기 인사는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의 공백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은 112 상황실장이 공백이 생기면은 그 하위 계급자인 팀장을 직무대리자로 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 계급자를 하지 않고 112 실장의 직무대리를 생활안전과장으로 서장이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 계급에서도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보면은 한 사람은 하나의 직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을 해야 되고 사고기간이 15일 이하다. 그런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 발급을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은 성우가 그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감이 이제 성우를 달고 경정과장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그 경정으로 계급장을 달기 전까지는 경감 상태에서 그 과장 업무에 직무대리로 임명이 됩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계급장을 달게 되면은 그때 또 한 번 더 발령이 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성우인 경우에는 그 업무만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지문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